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습합니다. 예, 습해요. 아,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해. 예, 습하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죠. 요즘에 에어컨을 냉방으로 틀어놓지 않고 제습으로 틀어놔도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예. 자,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참 대단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옛날에 선풍기만 틀고 잤었는데 전기세 아낀다고. 지금은 에어컨을 전기세 아낀다고 안 트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참 선진국이 다 돼가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 보면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성경에서 나온 얘기고. 예, 참 이 뭐 지구멍에도 볕든 날이 온다 이런 얘기처럼 뭔가 이게 바뀌는 게 참 대반사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얘기를 좀 했잖아요, 사실은. 예, 영국. 이게 참, 제가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도 영국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 나라 영국을 했던 이유도, 뭐,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올리셨지만, 근대를 여는 어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근대, 뭐 이 모던 에이지를 여는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영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판이었잖아요. 미국보다 좋은 판이었죠. 왜냐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각뭐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잘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죠.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의 리더십의 세 가지 유형, 전통적 리더십, 그리고 합리적 리더십,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막스 베버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정치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 두 명 꼽으라면 막스 베버하고 헤럴드 라스웰이죠. 라스웰. 이 두 사람이 제가 이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 데서 많이 언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의 그 전통적 리더십, 즉 대대로 전승대 내려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전통,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유지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 리더십이 없는 상태,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진 어떤 경외심, 뭐 알랭드롱처럼 너무 잘생기거나,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약간 그로테스크한 멋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007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설명할 수가 잘 없죠. 그런 것이 또 미국 리더십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약간 의외로 보면은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오롯이 합리적 리더십. 그러니까 컬렉티브 띵킹이죠. 집단지성에 의해서 서로 간에 갑론을박을 하고, 헌법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수정헌법을 통해서 국가가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합리성의 근간을 둬서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다. 물론 다 납득이 되진 않지. 미국 실제 가보면 되게 답답한 것도 많잖아요. 뭐 신용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전통적으로 왕이 막 전승에서 내려와서 미국, 영국처럼 막 이렇게요. 왕이 어떻게 보면 딱 베이스가 있다든지, 또는 뭐 프랑스처럼 진짜 뭐 대혁명이네 뭐네 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뭐 나폴레옹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정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롯이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이, 국민이 총의로 국가를 만들어 온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다.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과정을 해낸 거예요 지금. 그 어려운 과정을 해낸 겁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게 이건 넌센스예요,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사실 미국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아유, 저거 뭐 저러다가 다 4분의 1 되고 다 결국은 다 내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뭐 아무튼 되게 좀 우리가 지금 중동을 바라보는 느낌. 예.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나라, 탄자 붙은 나라도 있지. 그쪽 중앙아시아, 몽고 뭐 이런 정도로 봤을 거예요. 예, 몽고. 그러니까 저기가 도대체 뭐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저희들이 뭐 힘이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추동력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헤쳐나와갖고 반면에 영국은 누가 봐도 시작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뭐 산업혁명도 이끌었고, 그러니까 기술혁명을 이끌었던 거지 당시만 해도.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뭐냐면 재수가 너무 좋았죠. 일단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이 한번 다 섭렵을 했었어요. 뭐 저기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호주도 이제 네덜란드가 먼저 발견했단 말이에요. 인도는 포르투갈이 먼저 발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데를 다 이기고,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알아서 이제 찌그러진 거지. 왜 스페인 애들한테 네덜란드가 먹혔거든. 그게 이제 어부지리를 얻은 거야. 네덜란드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호주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본국이 식민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아깝지. 되게 선도한 게 많아요. 뭐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도 네덜란드가 많이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뭐 빚을 못 낸 거지. 근데 지금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뭐 반도체 회사들, 뭐 장비 회사 이런 것들 대단한 거 다 네덜란드 많잖아요. 필립스니 뭐니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 네덜란드의 영화에 비하면 지금은 약과야.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는 대단한 나라예요.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야.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예, 인간이라는 게 원래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 유럽에서 보면요, 스웨덴이 영국을 되게 무시해요. 우리가 알기에는 영국하고 스웨덴이면 스웨덴이 영국이랑 비교가 돼 이러는데, 그 유럽에 가면은 네덜란드도 영국 무시하지만 스웨덴이, 야 니네들은 도대체 발명한 것도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무슨 뭐 증기기관 뭐 이런 거 다 로마 시대 때 다 있었던 거 그냥 새로 리바이벌한 거고, 특별히 니네들이 발견한 거 잘 없잖아. 그러니까 스웨덴에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했잖아요. 발명 엄청난 거잖아요. 성냥 이런 거, 지퍼 이거 올리고 내리는 거, 이거 다 스웨덴이 발견한 거예요. 예, 손재주가 그렇게 좋고, 스웨덴 사람들이 히틀러가 스웨덴 보면서 그랬대잖아요. 진짜 아리아는 스웨덴이다. 두상 작고 팔다리 길고 피부 우윳빛깔에 뭐 이런 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독일이 사실은 실제 가보면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실제 가보면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 다 어떻게 보면 거무딩딩하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인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SS 친위대처럼 나오는 그런 독일 사람들은 실제는 스웨덴 사람들이 많아. 예, 스웨덴. 그러니까 독일이 실제 이제 독일을 가보고 뮌헨이니 뭐니 이렇게 베르린 같은 데 가보면 인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서 오히려 제가 더 인물 좋다 그래. 독일 여자들이 아주 저보면 좋아해. 독일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 얼굴이 헤그세스처럼 생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헤그세스 얼굴을 되게 좋아해. 헤그세스, 트럼프나 그런 얼굴들을 되게 좋아해. 그런 얼굴, 각지고 이런 거. 갸름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거기는 얼굴 갸름하고 이러면 계란형이고 그러면 남자로 취급도 안 해. 제가 가면 거기 남자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영국이 사실 뭐 스웨덴도 무시하고 뭐 네덜란드도 무시하고, 같은 유럽, 프랑스도 엄청 뭐 영국 무시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우리나라 이 내리제는 되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게, 일단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네덜란드도 알아서 자멸하고, 캐나다, 호주, 인도 이 세 가지 일단 딱 가지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뭐 일단 뭐 반포, 압구정, 뭐 도곡동 하나씩 딱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너무 이게 딱 좋았는데, 시작이 사실 영국이 갖고 있는 시작과 미국이 갖고 있는 시작을 비교하면 이거는 천냥 진짜 비교할 수가 없어. 미국은 정말 눈물겨운 어떤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눈물겨운 시작. 근데 영국은 정말 그 선점 효과가 대단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뺏겨서 미국한테 넘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사실.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더 쉬워요. 예,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선진국, 당연히 강대국, 당연히 초강대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확률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쉽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영국이 사실은 거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진 거죠.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바보 같은 게 이게 오형 기질인데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죠. 오형들이 원래 보면 남들 뭐 하는데 관심이 많아. 예. 영국이 보면 되게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유럽에 대해서 되게 간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영국이 원래 그래. 예,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가 이제 오야지 잡고 싶은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나폴레옹하고도 그렇게 굳이 워털루 전쟁이니 뭐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섬에서 자기들이 있으면 되는데 괜히 프랑스에서 이제 대륙에서 이제 프랑스가 오야복 먹고 나폴레옹이 왕 될까봐 이제 그게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영국이 굳이 힘을 안 빼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란 식민지도 있었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자연이 풀어지는 거고 대륙 봉쇄령이니 뭐 이런 것도 다 풀어지는 거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륙에 관여를 한 거죠. 유럽에 관여를 하고 전쟁에 이제 휩쓸려 들어갔죠. 왜냐면 이제 영국이 돈이 많으니까 영국 자본가들이 유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유럽 안에 있는 국가들이 자꾸 이제 SOS를 치는 거지. 영국이 좀 와서 중재를 해달라. 너희들이 좀 그래도 평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영국에 대해 끌려 들어간 거야. 이게 참 미국하고 영국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전쟁을 딱 봤을 때 영국은 진심으로 도운 거야, 바보같이. 미국은 진심으로 도왔다기보다는 처음엔 안 들어갔잖아요. 다 이제 끝날 때쯤. 근데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실제로 이겼다 하더라도 독일이 폐색이 짙었다 하더라도 이게 진공해서 들어가면 피해가 엄청나거든. 피해가 엄청나단 말이야.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기본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핵무기 있었으면 바로 핵무기 투하했을 텐데 핵무기 없이 그냥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 거고 일본은 핵무기 있어가지고 상륙작전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힘을 빼고 거기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래도 우리가 캐나다 있고 호주 있고 인도인인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한 게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우드로 윌슨이 사실은 이제 인도니 뭐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되길 바라는 거지. 왜? 일단 지금 현재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가 해체가 돼야 미국이 활개치기가 좋으니까. 예. 일단 거기가 일단은 뭐 좀 다시 옛날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야 미국도 다시 거기다 뭐 예를 들면 상업적인 침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자가 약해지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무슨 뭐 같은 앵글의 섹슨족이니 뭐니 이런 거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교두보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석유하고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AI 혁명 같은 거야. 철도 혁명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으로 비교하면 AI 혁명입니다. 이게 모든 산업이라든지 기술은 다 영국이 앞섰어요. 미국은 사실 다 시작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일본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 얘가 에릭 홉스본드 그걸 책에다 썼더라고요. 그 제국의 시대에 써는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웃기는 게 어떨 땐 되게 합리적인데 어떨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많이 내리는 거야. 예를 들어 석탄에서 석유로 가는 데 있어서 기득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국에는 석유가 없고 석탄만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강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도로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낫지. 석탄에서 또 석유까지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실제로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냈잖아요.
응? 굳이 우리가 석유를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석유 기술을 발전시키면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미국은 대륙에 석유가 넘쳐나는데 우리가 석유 기술을 발전시키지 말고 오히려 후퇴시켜서 석탄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석탄 기술에 우월한 석탄 기술에서 선점하고 있는 것이 영국인데 굳이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네요. 예. 이게 참 웃기는 건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영국이 그거 있잖아. 마차 자동차 발전이 안 된 게 마차들이나 말들이 힘들어질까봐, 마차꾼들이 힘들어질까봐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혁신적인 파괴, 혁신적인 파괴를 못하는 거야. 예.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혁신적 파괴. 예? 이 파괴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재난에 의한 파괴가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한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국이 못한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빵빵하니까. 인도에, 캐나다에, 호주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만 유지해도 우리는 밥 먹고 산다. 이것만 유지해도 우리가 밥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뭐 주식 폭락에서 느낀 거지만 내가 하이닉스 갖고 있고 삼성 갖고 있고 삼성전기 갖고 있고 뭐 이러니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포만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다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 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되게 포만감을 느껴서 결국은 뭔가지 까먹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았단 말이야. 뭔가 엄청나게 많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나 인도는 처음엔 돈이 됐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 부동산에서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거야. 세금만 많이 내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우 야 뭐 저기 반포에 아파트 하나 있고 뭐 저기 압구정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재명 정부 같은 정부 만나가지고 뭐 1년에 막 세금을 막 몇 억씩 내고 이러니까 당장은 마이너스인 거야. 남한테 얘기할 땐 부자인데 대영제국이면 최고죠 뭐 이러는데 호주, 캐나다, 인도, 몰타섬에 뭐 지브롤터에 별별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는 게 영국 땅이고 부자 대 부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 많잖아.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당장 돈이 없는 집. 응?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습성이에요. 미국이야 나라 자체가. 미국은 당장 돈이 되는 게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당장 팔아 없으면 이런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도 이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갑론을박이. 미국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돈 안 내는 거 다 팔아버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반대로,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왔다 갔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워낙 잘 이제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미국처럼 가자는 얘기들이 많으면서 약간 효율성.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다 독립시키고, 캐나다니 뭐니, 호주니, 다 독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명예로 가자. 영연방이라 그래가지고, 명예로 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영연방도 어디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이 기술을 주도를 못했어요. 예, 무슨 기술?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기술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는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시스템을 영국이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일단 기업이 없었고, 그런 기업이 없었고, 그러니까 전후에는 모든 게 다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있어서 석유로 움직이는 모든 것,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배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다 선점을 못했어요. 그게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야. 자동차도 그렇고 헬리포드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석유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움직이는 모빌리티가 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 미국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이 석유에서 부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밀리는 거야.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왜냐면 뭐 어쨌든 적어도 준치라고 영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모자랄 건 없는데 문제는 규모 물량이 일단 미국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산력이 영국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더 잘 되려고 그랬으면 런던 원래 거기를 포기하고 인도로 인도로 나라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인도 정도는 돼야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갑론을박이 있었어 그것도. 영국 섬에서는 우리가 힘들다. 근데 그거 실현시켰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그것도 무시된 거야. 아, 영국은 그래도 이 브리튼 섬에 있어야지. UK.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인 파괴, 뭐 근본적인 변화를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영국은 너무 전통을 가져가려고 한 나머지 지금 현재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어? 근데 그게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남는 것 같잖아요. 어? 너무 이렇게 무리수 안 던지고. 어? 근데 그게 길게 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 내리막길인 거야. 내리막길. 석유로 빨리 시프트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석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품의 물량을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섬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하기도 어렵죠. 물론 뭐 특징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인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인이라는 개념이 전 유럽인이 모두 다 와서 융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의 정치잖아요. 근데 영국은 자꾸 마이너스의 정치인 거지. 누구 차별하니까 자꾸 뭐 인도 차별, 캐나다 차별, 호주 차별, 본국이 최고 이러면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본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대동아 공영권이는 뭐냐 그러는데도 결국은 일본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신분제를 차별을 못하고 그 새로운 것을 뭐 새롭게 잘 된 놈, 한마디로 옛날보다 전통적으로 잘 된 사람들은 계속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뭐가 좀 새로운 놈 잘 되는 거 있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일본도 있고 누구도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돼요. 예,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사회는요. 그리고 새로운 부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죽은 피터 드러커 말이 맞아요. 혁신적 파괴. 이게 그래서 영국이든 어떤 그 일본이든 원래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지고 계속 그렇게 돼버리고 뭔가 이게 부침이 없고 미국은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뭐 일론 머스크니 뭐니 뭐 솔직히 이런 게 언제부터 부자야. 그러니까 미국은 새로운 부자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뭐 젠순왕 이런 것도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진짜 오락실 다니면서 세일즈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지금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야 다. 영국은 보면은 뭐 아직도 로스차일드네 뭐 옛날 왕 어쩌고 일본도 무슨 뭐 에도니 뭔 교토 어쩌고 하면서 옛날에 무슨 뭐 메이지 시대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러는 거야.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못 사는데 땅값은 무진장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석탄에서 석유로 시프트 한다는 건 간단한 논리인데 그 간단한 논리마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룩하지 못한 거예요. 예, 왜? 작은 변화를 실어서 큰 변화도 아니고 작은 변화인데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정도의 그런 어떤 과감함을 가졌다면은 그것을 수반해서 수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도 바뀌고 새로운 세습 소위에서 뭐 귀족이니 뭐니 그런 것들도 바뀌고 했을 거야. 근데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야. 거기서 독일한테까지 밀린 거는 뭐냐면 독일은 완전히 다 파괴됐는데 새로 다시 거기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새로 다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거다. 파괴들 아예 작살이 나는 게 나아요. 아예 작살이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새로운 또 소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아예 작살이 난 게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낫을 수도 있어. 영국은 이도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이 계속 조금씩 세태를 했던 겁니다. 독일도 한 번씩은 부흥을 하고 일본도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결국은 그렇게 한번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났는데도 또 거기서 또 혁신적인 파괴를 못한 거죠. 혁신적인 파괴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뭐 어제도 약간 영국 얘기 하다가 누구예요 그 사람? 저 감독.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얘기하다가 이제 영국 얘기했는데, 영국 얘기는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얘기는 또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그 에릭 홉스본의 제국의 시대를 읽어보면 참 영국이 왜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영국에 얘기 쫙 써놨어. 금융의 시대, 제국의 시대 막 이렇게 쫙 써놨어요. 재밌어. 진짜 재밌습니다. 전쟁의 시대, 재밌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근데 참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데 아쉬움이 많지. 지금 보면 저걸 저렇게까지밖에 저렇게 가진 걸 다 놓을 수 있나, 저렇게 몰락하나,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신기해요. 이게 부자라는 게 참 망하기도 쉬운데 그 망해가는 과정이 서서히 망하거든. 진짜 그 개구리가 쌍기듯이.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영국이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영국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에 다 써놨습니다. 본부장이 만든 거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인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